혹시 여러분들의 경력이 물경력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시진 않나요?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척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친구한테 내가 심리학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심리학자인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구글 코리아에서 저에게 의뢰한 강연 주제가 바로 가면증후군이었어요. 구글같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도 가면증후군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면증후군은 원래 유색인종 소수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발견된 현상인데요. 어떤 엘리트 집단에 소수자가 있으면 그 소수자가 자신의 성취를 내면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사실 운이 좋아서 여기 온 게 아닐까? 라고 스스로 계속 의심하면서 나는 사기꾼인 것 같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운 좋아서 여기 들어와서 계속 사기를 치면서 여기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은 다 외적인 요인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우연히 시험을 잘 봐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때 뭐 구인공고가 많이 나서 팀에서 꼭 이 인원을 빨리 채워야 돼서 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 자기 탓으로 내가 무능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라고 돌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가면증후군이 제일 많이 연구된 곳들이 명문 의대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존스 홉킨스 같은 좋은 의대에는 아예 홈페이지에 가면증후군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정도로 엘리트 집단일수록 내가 여기 소속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가면증후군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면증후군 유형은 바로 완벽주의 유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기꾼처럼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죠. 두 번째는 슈퍼맨 유형인데요.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다 잘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워킹맘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내가 직장에서는 잘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사실 인간으로서 실패자인데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타고난 천재 유형인데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까지도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혹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타입들은 실제로 엄청난 천재가 많은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은데요. 나는 사실 잊을 것 같은 천재가 아닌데 천재인 척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라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독불장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 이건 내 성취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도움으로 이뤄낸 성취로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경우에 난 도움을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난 충분히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전문가 유형입니다. 전문가 유형은요.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위나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전문성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논문을 다 읽어야 될 것 같고 책도 여러 권 읽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인데 친구가 아는 만큼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뭔가 내가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전문가는 사실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모르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에 비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리학적 지식을 다 제대로 알아서 전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완벽주의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임포스터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최대한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증후군이 왜 나쁘냐, 왜 이게 지속되냐라고 했을 때 가면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뭐 예를 들어 발표 하나를 잘 해냈어요. 그러면 내가 유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지 겨우겨우 잘 넘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라는 신념이 바뀌지 않는 거죠. 아, 난 이 정도로 노력해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능하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서 너무 심하게 무리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되고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면증후군의 연구가 소수자 집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미세 공격, 마이크로 어그레션이 있을 경우에 그런 집단에 있을 경우에 가면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내가 이 공간에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커질수록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기 위해서는 더 엑스트라로 노력해야 돼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심한 환경도 완벽주의나 가면증후군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데요. 주로 전문직이 모여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학계 같은 곳들 있죠. 내 성취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바로바로 보이고 그게 직접 비교가 가능한 그런 직군에 있을수록 더 가면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성격과 부모의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격과 부모의 영향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엘리트주의가 심한 집단에 있을 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영향이라는 게요 정말 미묘한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집단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가봤던 식당이나 어떤 공유했던 문화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엘리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심화가 됐다면 내가 내 능력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좀 상향 취업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 동료들이 나랑 좀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 같고 나랑 경력이나 학벌이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면 사람이 위축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요. 가면증후군은 병이 아닙니다. 임파스터 신드롬이에요. 증후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병으로 보고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일에서 나의 성취를 내면화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다양한 취미 영역에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건 약간 자존감의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디 가서도 위축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좀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서도요. 성장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성장이나 성공. 왜? 성공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내 책임이나 기대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차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책임 있는 일들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승진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실제로 성장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에 너무
너무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일 밖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 밖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우면 일에서만 또 더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내 삶에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협해지고 건강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면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감각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서 가면증후군까지 있구나가 아니라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어떤 집단에 들어갔을 때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감정은 너무나 평범한 것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문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더 성장하고 싶다는 건강한 마음의 반면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심리학자라고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편없는 심리학자라고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해왔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사실들을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물경력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왔던 프로젝트를 한번 근거에 기반해서 정리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기여를 했고 실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팔로우업 해보는 거죠.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력서를 한번 준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그 이력서를 바라보세요.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온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 경력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코칭을 했고 한 300여 명의 유료 코칭 고객들을 만나면서 최소한 2000시간 정도 코칭을 진행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아직 경력에서 초반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내면의 의심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과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난 사기꾼이야. 아니 난 사기꾼이 아니야. 난 사기꾼이야. 아니야 너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기꾼이라고 치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야, 너 사기꾼이면 그거 발각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고 치자. 그런데 앞에 정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직장에서 잘린다고 해서 다른 갈 데가 없을까?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자기의심이 얘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가 불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요? 나의 일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나요? 동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가면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의 가면증후군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사실 여기 있을 사람 같지 않아. 나 사실 심리학자로서 좀 사기꾼같이 느껴져. 나 사실 지금까지 너무 물경력이었던 것 같아. 제가 코칭을 하면서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집단에서 한 명이 가면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가면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믿을 만한 동료에게 그걸 털어놨을 때 다른 동료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직장에서 멘토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은 멘토도 여러분들의 경력쯤에 그런 걸 느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거예요. 저는 수치심이나 위축감 같은 감정은 되게 축축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내가 안 말하고 마음속에 묻어둘수록 그 감정이 자꾸 썩고 곰팡이 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기 시작하면 되게 뽀송뽀송해지면서 그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진 않거든요. 그래, 나 그런 거 열등감 있어. 그래, 나 그런 거 부끄러워. 라고 말로 꺼내서 이야기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SNS 보지 않기, SNS 덜 보기가 방법으로 제시되더라고요. 저는 링크드인 보면서 그런 가면증후군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레드, 요새는 스레드 보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SNS를 하면서도 어떻게 좀 비교를 덜 하느냐, 저도 제 경력을 뽐내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위축감을 느끼고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제 경력을 공작색처럼 화려하게 팡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공작새 깃털을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동료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가면 증후군이 느껴지는 것 자체, 누군가와 비교하고 위축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평범한 인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면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을 부족한 사람이라거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된 마음 기지개 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